러시아의 자존심이라고 일컫는 흑해 함대가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공격에 의해서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드론 병기에 의해서 이 러시아 흑해 함대의 군함들이 침몰당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완전 무력화된 흑해 함대 상황을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유시크는 현지 시간으로 5일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의해서 러시아 흑해 함대가 사실상 마비되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해군 대변인 드미트로 플레텐추크는 러시아가 2022년 크렘린의 침공 초기에 배치한 다양한 유형의 해군 함정 약 80척 중에서 최대 25척을 잃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플레텐추크는 이들 함정 중 최소 35척이 우크라이나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었는데 이들 함정들이 러시아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공하고 합병된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서 러시아 작전을 가능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 25대가 파괴가 되었고 15대는 현재 수리 중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그랜트 샤프스 영국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지난 4개월 동안에 변변한 해군도 없는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흑해 함대의 20%를 잃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킬러급 잠수함 한 척을 파괴했고 민스크, 사라토프, 올레네고르스키, 고르냐크 등 이 모스크바의 상륙함 여러 척을 손상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의 흑해 기함이었던 모스크바호가 파도 아래로 침몰됐고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넵튠 미사일로 파괴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달 초 우크라이나는 이 자국 군사정보기관이 다수의 해상 드론으로 러시아 미사일로 무장한 코르벳호위함 이바노베츠호를 파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함정이 침몰하기 전에 선체에 여러 차례 직접 타격을 입었다 그러면서 그 가치가 최대 7천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책임자인 킬로프 부다노프 중장은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에 우크라이나의 마구라 V5 지상 드론을 사용했다라고 더 워전에 말했습니다. 이런 정과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의식해서 크림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에 노브로시스크 기지로 이전했음에도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런 일이 지속된다면 러시아는 더 해안 깊숙한 곳으로 해군기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인 차량과 서방에서 제공한 미사일로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2월에 영국과 노르웨이가 우크라이나 해군의 기뢰 제거 선박 또 약 24척의 급습정 또 수륙 양용 차량 20대를 기증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황은 동부전선 등의 획기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 우크라이나로서는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NN도 현지 시간으로 5일 우크라이나 정보국 산하의 특수부대 요원 13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달 초 크림반도 연안에서 러시아 초기함 이바노베츠호를 격침한 방법을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드론보트 조종사인 그는 초기함인 이바노베츠호가 불과 6대의 드론보트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피격을 당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등에 공개된 관련 영상을 보면 빠르게 달려드는 드론보트를 향해서 이를 인지한 러시아 병사들이 총기를 난사했지만 결국 드론보트가 선체 측면을 들이받고 대폭발을 일으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특수부대 요원인 13은 이 우크라이나군이 자체 제작한 드론보트 마구라 V5가 이번 작전에 투입됐다 그러면서 전장 약 6m의 보트 형태의 무기인 마구라 V5는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인 서비스 스타링크를 이용해서 최장 500마일, 약 800km 바깥에서도 250에서 300kg의 폭발물을 실은 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드론보트는 선체가 작은 탓에 조종이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포착하기 어려운 데다가 러시아 군함에 실린 무기는 드론보트를 상정하지 않고 개발된 탓에 대응이 어려워서 적잖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 이 특수부대 요원 13의 설명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바노베츠호가 격침했다는 주장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022년 7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이 러시아군 핵심 보급로인 크림대교를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드론보트를 이용해서 작전을 벌여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군은 드론보트를 찾아 파괴하기 위한 헬기 부대까지 따로 편성하는 등 대책을 강구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연유로 서방의 군사 원조가 줄면서 포탄 부족에 시달리는 등 화력과 머릿수에서 열세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지상전에서도 비대칭 무기인 드론에 대한 의존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월스트저널은 우크라이나가 연내 공격용 FPV, 그러니까 1인칭 시점 드론 100만 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조에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드는 대규모 폭탄이나 미사일 시스템과 달리 공격용 드론은 값이 저렴하고 시중에서 부품을 구하기도 쉬우며 제작 공정도 간단하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군수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탄약고를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지를 찾은 셈입니다. 월저널은 이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쓰지 않는 창고나 공장을 개조한 임시 드론 공장들이 곳곳에 생겨나서 매달 수천 개의 FPV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드론들은 전쟁 최전선으로 보내져서 폭발물을 부착한 뒤에 러시아군 참호나 장갑차 등을 향한 공격에 사용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 신생 드론 제작 회사인 스페로아비아의 미콜라 하브리루크의 최고 경영자는 월저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 규모에서 탱크를 만들 수는 없다 그러면서 우리의 해결책은 드론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저널에 따르면 드론 공격은 비록 포탄이나 박격포와 같은 무기만큼의 타격 효과는 없지만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데는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러시아를 향한 대대적인 반격이 실패로 이어지면서 다시 방어 태세로 전환한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으로 러시아군 장갑차나 트럭, 보병들을 공격하면서 이들이 우크라이나 기지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월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장들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피해서 여러 곳에 작은 규모로 분산되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미하일로 페도로브 우크라이나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해 말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시한 연내 드론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생산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2022년 드론 생산량에 비해서 100배 이상 더 많은 목표량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62종의 공격용 드론이 생산되고 있고 개발자들은 더 무거운 포탄을 싣고 러시아군의 전파 방해를 피해서 더 멀리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 중입니다. 특히 1인칭 시점 FPV 쿼드컵터형 드론의 경우에는 값싸면서도 정확한 공격이 가능한 무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포탄은 800에서 9,000달러, 한 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위성 함법 기능이 있는 유도 포탄은 10만 달러, 한 1억 원이고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가격은 그 갑절인데 간단한 FPV 드론은 불과 400달러, 한 50만 원이면 살 수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서 그런 까닭에 통상 12에서 16명이 한 팀을 이루는 우크라이나군 전투부대는 거의 절반가량이 드론 조종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군 역시 진지공격 등의 드론을 대량으로 활용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흑해 함대를 공격했던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이젠 러시아 본토를 직접 타격 목표로 정하고 공격 횟수를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CNN은 최근 몇 주 동안에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물을 공격하는 드론 공격이 잇따르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점점 더 드론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이 러시아 석유 터미널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모스크바의 석유 및 가스 인프라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국방정보국장인 킬로 부다노프는 1월 말에 CN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인들이 밤에 폭발음 때문에 잠에서 깨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야 전쟁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발레리 잘루지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도 최근 CNN 기고문에서 이 드론과 같은 무인 시스템은 다른 유형의 첨단 무기와 함께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위치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그러면서
간단히 말해서 이는 전장 작전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고 낡고 고정관념적인 사고를 벌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는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월 모스크바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은 러시아의 전쟁 방식을 대대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는 서방 진영으로부터의 무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빈 공간을 드론으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런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러시아가 연이어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화이트함 장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